예, 이번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용혜인입니다. 원래 의원님이 오늘 수요일 날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는데 이게 맞습니다. 워낙 긴박하게 지금 국회 상황이 돌아가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지금 많은 의원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의원님은 뭐 들어가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급하게 도착을 해서 좀 빠르게 도착한 편이었는데요. 예. 제가 도착했을 때도 이미 경찰버스로 주요 출구들은 다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이 오늘 보도에도 많이 나갔는데 그 국회 경비대가 의원에게만 열었다가 다시 전면 통제했다가 또 의원에게만 열었다가 또 전면 통제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 저는 좀 운이 좋게 의원에게는 문을 열어주던 타이밍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담을 넘으려다가 그 경찰이 저쪽으로 가면 이제 문을 열어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근데 국회 경비대 얘기하셨으니까 국회 경비대장이 계엄군이 왔을 때 계엄군하고 이렇게 뭐 저지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의원들을 저지하는데 뭐 힘을 쏟았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예 출입 금지를 내려버렸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 경비대 같은 경우는 경찰 중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이제 지휘를 받는 소속인데요. 예. 네, 어제 이제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전국에서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빠르게 모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을 열고 도왔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에 동조해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에 일조를 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계엄 상황에서 막았던 것이 이제 내란죄로 이제 처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전두환 노태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의 접근을 막았던 책임자들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국회 경비대와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 공범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 이제 야 6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기본소득당의 대표자로서 오늘 협상에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뭐 이견이 있거나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사실 이제 어제 본회의장에서부터 탄핵안을 빠르게 발의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정당들과 의원들 사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정당들이 그러면 탄핵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계엄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군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군통수권을 국회가 탄핵을 통해서 회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이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했고 뭐 개혁신당이라거나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빠르게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발의가 될 수 있었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이제 신장식 의원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소신표 혹은 이탈표가 나오느냐 이게 탄핵안이 가결되는 거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뭐 현재 6명의 국민의힘 표를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그 새벽에 긴급한 상황과 일단락이 된 오늘의 이제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확인한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도 같은지는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인을 했던 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선을 넘었다라는 것에는 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을 오늘 이제 새벽에 내일 새벽이게 되겠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한 분 한 분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언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축에 속하시니까 이게 계엄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시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두 번째 계엄, 세 번째 계엄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저 인생의 첫 계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현실감과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역사적 순간에 늘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엄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을 거라고는 사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제 국회와 대통령실의 어떤 움직임들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권자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반드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